역사적 발전을 통해서 인간에게 주어지게 되는 자유와 힘의 정도에 관한 평가의 과대함은 인간의 상황에 대한 대개의 현대적 해석에 포함되어 있는 그 자유의 효력에 대한 평가만이 엄청나게 잘못되어 있지는 않은 것이다. 현대의 합리주의는 고전적 합리주의로부터 인간성 안에 있는 악은 그 본래의 유한성과 육체적 충동과의 결과라는 신념을 물려받은 것이므로 자연히 이성적 발달은 그 자체에 있어서 악으로부터 서서히 해방을 받는 과정이라고 결론 지어지는 경향이 있었다. 인종적인 편견은 일반적으로는 야만주의의 적은 형적으로 간주되고 있다. 마찬가지로 국가적인 자랑이나 혹은 그 밖의 지방적 고집의 출현은 이성의 보다 더 한층 포괄적인 목적이나 꿈에 의해서 정복될 제형식들의 타성이라고 생각되고 있다. 개인적인 그리고 집단적인 이기주의는 원시적 무지의 결과라고 믿어지고 있다. 결국 그들은 더 개발되고 따라서 보다 포괄적인 무력의 형식에 도달하거나 혹은 인간의 이성적 능력 안에 포함된 도덕적인 힘으로 지배되거나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이성과 덕을 동일시하는 사고방식의 가장 최근의 과학적 형태에 있어서는 보다 적당한 정신병학적 기술에 의하거나 혹은 인간의 불합리한 본능에 합리적인 정치적 억제를 가하거나 하여 인간성의 비합리적 부분을 통제하려고 희망하는 것이다. 하여간 이들에 있어서 악은 항상 과거의 힘이요 현재 및 미래의 가능성에 의해서 극복되지 않으면 안 된다. 덕의 승리는 많든 적든 보정되어 있다. 왜냐하면 역사의 발전이 증대해가는 이성의 순수성과 그의 과학적 기술의 유효성을 보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증대하는 자유를 증대하는 덕과 동일시하는 이 과오는 첫째로 현대 문화에 의한 잘못된 역사평가의 원인이 되고 있다. 정대하고 있는 힘과 함께 일어난 정대하고 있는 악은 이런 전제들 안에서는 예상될 수도 이해될 수도 없었다. 현대적 합리주의는 그 가장 소박한 형태에 있어서 기술적 능력과 이성적 오묘화를 동일시하고 자연의 정복 안에 있는 인간성의 불합리한 부분을 통허하는 인간 능력의 증거를 보는 것이다. 과학의 방법을 자연의 영역에 적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엄격하게 인간의 사건에도 적용하는 일이 필요한 전부이다. 이보다 좀 더 발달한 형태에서는 역사적 세계를 자연 세계에서 떼어놓는 넓은 구렁이에 있음을 얼마쯤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결국에는 이성이 이보다 복잡한 세계를 지배할 수 있으리라는 확신은 이와 마찬가지로 낙관적이다. 전형적인 현대인들에게는 인간성의 악이 자연이나 혹은 역사의 어떤 타성에 기인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인간의 자유의 타락에 기인한다는 생각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것인데, 이에 대한 하나의 이유는 인간의 자아의 완전한 통일적인 모습이 상실되었기 때문이다. 이원론과 관념론에 대한 모든 현대적 반항에도 불구하고 현실적 자아의 통일은 예지적 자아와
감정적 자아로 분해된다. 그러나 예지적 자아는 현실적으로는 자아가 아니다. 그것은 순수한 정신이다. 그리고 자아도 현실적으로는 자아가 아니다. 그것은 육체적 충동의 퇴적이다. 그것은 들끓는 흥분의 큰 소시라고 정의되는 프로이드의 이더에 잘 들어맞는 것이다. 현대인이 인간을 지배한다거나 혹은 사회를 질서 있게 한다든지 역사적 운명을 조종한다든지 말할 때의 근심과 공포와 희망과 포부를 가지는 현실적 자아를 역사적 운명의 지배자가 될 인간의 관념이나 지배될 역사의 소재의 관념에서 제거하는 것이다. 지배될 힘으로서의 이 현실적 자아는 자연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반항적인 독자의 힘을 가진다. 또 지배의 기구로서의 이 현실적 자아는 순수한 정신에서는 볼 수 없는 혼란을 그 안에 내포하고 있다. 유한성과 자유를 둘 다 가지고 있는 현실적 자아가 이렇게 배제된 일이 우리의 문화의 보다 이론적인 훈련에 있어서의 비현실성이라는 특색을 만들어낸 책임이 있다. 이 일은 사람들의 실제적 생활의 도표인 상식에나 또는 인생을 그 전체와 복잡성에서 그리려고 노력하는 시인이나 예술가의 보다 깊은 통찰력에 비교할 때 명백하다. 보통인의 상식이 가장 친밀한 인간관계까지도 좀먹는 바 질투나 선망을 교육 없는 자의 결함에 불과하다고 보는 일은 드문 일이다. 이러한 감정이 죄일 뿐 아니라 성자에 있어서도 그리고 우자나 현자에 있어서도 유혹이 된다는 것은 우리들의 인정하는 바이다. 실제적인 정치가는 강자의 권력의 의지를 미개 시대의 유물이라고 보지 않는다. 모든 상식적인 정치적 예지는 권력을 얻으려고 하는 충동을 이용하고 억제하며 또한 활용하고 경계하려고 노력한다. 경제생활의 양식적인 단속은 경제적 동기를 인간사회로부터 제거하려고 하고 있는 폭력으로서 취급하는 일은 없다. 그것은 이 동기를 사욕의 힘의 한 요소로서 인정하고 이것을 이용하며 기울게 하며 속이며 국가의 이익으로 변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며 이것을 완전히 억압할 수는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인류의 양식적 예지는 집단적 행동에 있어서의 이기주의적 이익이 완강히 반항하는 힘을 보다 잘 의식하고 있다. 국가나 집단은 개인과 같이 전체로서 하나로 통일된 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나 그것들은 불완전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 의지는 그 자신의 이익을 초월하여서 이상이나 가치를 제 멋대로 선언할 수가 있는 것뿐이다. 국가를 그 자신의 이익을 초월해서 신뢰해서 안 된다는 조지 워싱턴의 명언을 듣고 새삼스레 놀라는 사람은 없는 것이다. 이 정도의 도덕 조소주의는 인류의 사건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일이다. 그리고 만일 그 경고를 넘어서 너무도 이것과 동떨어진 정책을 세우는 정치가가 있다면 그들은 당연히 비난을 받을 것이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